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멋편의 네 번째 책으로 나홀로 미식 수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건 진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본의 사상가가 혼자 식사를 하며 깨달은 것들. 후쿠다 가제야 지음, 박현미 옮김, 출판사 마이에서 펴냈습니다. 오늘은 나홀로 미식 수업 중에서 도시락에 대한 일본인의 집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키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키벤이란 일본의 철도역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을 말하는데요. 에키우리 벤또, 역에서 파는 도시락의 준말로 기차 내부에서 부식을 판매하는 것은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의 에키벤은 해당 역 구내에서만 판매되기도 하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몇몇 로컬푸드로 만들어진 에키벤은 전국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기도 합니다. 유명한 에키벤은 철도 이용객 이외에도 타 지역에서 인터넷 등으로 주문하기도 하며 해마다 에키벤 경연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음식을 주제로 한 만화 중에서 하야세 준이 글과 그림으로 엮어낸 에키벤이라는 만화를 보고는 발품을 팔아 직접 현지에 가서 먹어보고 관찰하고 표현해낸 디테일의 묘사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럼 도시락에 바치는 로맨티시즘, 도시락에 대한 일본인의 집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도시락에 대한 일본인의 집착. 라쿠고 6대 명인인 사뉴테이 엔쇼의 우주라고 모로라는 라쿠고의 에도 시대의 도시락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시락을 비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주로 상자, 그 그릇,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도 시대는 꽤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된 덕분에 문화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생활 속 아주 세세하다 못해 미세한 부분에까지 취향과 미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취향과 미학이 너무나도 세심하게 침투한 탓에 바쁘기로 둘째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시점에서 보자면 지나치게 하찮은 것에 얽매여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은 오히려 우리의 빈곤한 정신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에도의 멋쟁이들은 한때 도시락 상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멋을 부려서 세련된 도시락을 들고 다닐지가 그 사람의 세련됨을 측정하는 지표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멋쟁이들이 딱히 목적은 없고 단지 모여서 도시락을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 극히 순수한 마니아들의 모임이 야나기 하시라는 사람의 별장에서 열리는데 다들 각자 자랑하고 싶은 도시락을 들고 나옵니다. 뽕나무로 만든 섬세한 세공품, 유명한 화가가 그린 산수화가 전면에 펼쳐진 도시락, 그림만 한 평이 넘는 전통적인 보자기에 싼 것. 그런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잎으로 싼 주먹밥 2개를 들고 온 그 남자를 다들 업신여겼지만 남자는 주먹밥을 입에 우걱우걱 다 집어넣더니 대나무 잎을 남기고 유유히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녀석이야? 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다 누군가 그 남자가 버린 대나무 잎을 버리려고 집어들었는데 놀랍게도 대나무 잎 안쪽에 금가루로 섬세하게 칠한 그림이 확 펼쳐져 있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니 일본인의 도시락에 대한 집착이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도 백화점의 식품 판매 코너나 전통 공예품을 취급하는 가게에 가면 다양한 제법, 재료로 만든 크고 작은 도시락통이 팔리고 있습니다. 골동품 가게를 둘러보면 오칠을 한 도시락, 몇 단으로 구성된 찬압, 주석으로 만든 술잔 세트, 꽃 구경 갈 때 적합한 나전 칠기 도시락까지 진열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두 고가이지만 정말 갖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벚꽃놀이도 많이 달라져서 노래방 기계와 생맥주 서버가 위력을 펼치고 있는 요즘은 비닐 돗자리 위에서 꽃 구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아무리 고전적이고 우아한 나전 칠기 도시락을 들고 가도 꽃놀이 할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교토 부근의 고급 요리점에 달린 자그마한 정원이라면 제대로 구경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곳에 직접 도구를 준비해 가는 것도 어렵겠지요. 이렇게 도시락에 공을 들이는 일본인들이니 도시락 자체에도 일본 문화의 정수가 담겨 있다, 독창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도시락 애호가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마쿠노우치 도시락론이란 것이 주장된 적이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 속에 형형색색의 밥과 각종 반찬을 가득 채운 마쿠노우치 도시락에 일본 문화의 특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쩐지 설득력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수긍하긴 했지만 약간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시락 애호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기간을 정해 개최하는 에키벤 경연대회입니다. 에키벤은 철도역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인데 주로 그 지방 특산물을 사용해 만듭니다. 미리 점 찍어둔 도시락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 셔터 앞에 줄을 서는 팬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철도역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을 도쿄의 백화점에서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이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런 흥미와는 별도로 일본의 에키벤이 상당히 지방색이 두드러진다는 점, 그렇게 다양한 에키벤이 개성적이고 인상적인 맛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에키벤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정이라는 스토리를 배경에 담은 에키벤의 로맨틱한 매력은 커지겠지요. 다만 트집을 잡을 생각은 아니지만 일본의 에키벤 애호가들이 에키벤은 일본 특유의 문화라며 주장하는 점에는 고개를 젓고 싶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빽빽하게 음식을 집어넣은 에키벤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으며 기차역과 지역에 따라 독자성이 뚜렷한 것도 일본의 에키벤만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에키벤 마니아들이 에키벤의 위상을 자랑하는 건 나름의 정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외국에도 철도 여행자를 배려한 도시락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철도를 주된 이동수단으로 삼았던 시대의 이탈리아입니다. 토스카나 부근의 역에서 잘 팔리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딱딱한 빵과 기름종이로 싼 햄, 살라미와 빠떼 비슷한 것, 그리고 화이트 와인 작은 병과 사과가 든 상자였습니다. 작고 파랗고 신맛이 가득 나는 유럽의 사과 말이죠. 그런 것을 도시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견도 나오겠죠. 단지 주변에 널린 것을 모아서 상자에 담은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유쾌한 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에키벤이 꽃구경의 연장선에 있다면
서양의 도시락은 피크닉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락에는 일종의 무책임함과 가벼움이 존재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식사나 파티를 위한 음식과는 다른 편안함이 바로 매력입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해도 잘못 선택하면 무척 후회는 되지요. 네, 오늘은 나홀로 미식 수업 중에서 도시락에 대한 일본인의 집착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에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